네, 시장의 가장 큰 빅 이벤트였습니다. 드디어 9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금리를 동결하기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예상이 참 엇갈렸습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좀 더 힘을 실어줬다가 막판에 들어서면서 다시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국내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죠. IBK 투자증권 판교수장 나온 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까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문자가 많이 왔어요. 그 시간에 깨어있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일단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준위원들 9대1로 동결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단 자넷 옐런 의장의 발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eaffirmed the current 0 to 0.25%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Since the committee met in July, the pace of job gains has been solid. The unemployment rate has declined, and overal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continued to improve. Inflation, however, has continued to run below our longer-run objective, partly reflecting declines in energy and import prices. 네, 앞서 발언처럼 에너지와 물가 지표가 다소 부진하면서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은 동결 조치를 내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안고 가야 되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궁금한데 일단 전 시장까지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원고를 써왔는데 이거 완전히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원고를 덮고 오늘 방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제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이 뭐야? 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또 깜깜이 한 달에서 3개월을 보내야 하는가? 사실 저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거에 상당한 부분을 좀 기대를 걸어봤었습니다만 저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고 미국 시장도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다가 이제 좀 괜찮은 온전한 분위기로 가다가 다시 이제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말 그대로 시장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적어온 원고는 이제 상대 하소의 움직임, 또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이런 것들은 적어왔는데 지금 다 이제 줄을 그어버렸어요. 지금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는 연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어쨌든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공포심에 느꼈던 것, 그러니까 좀 다른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딱밤을 맞을 때 그 딱밤 맞을 때가 아픈 게 아니죠. 맞기 전에가 극도의 공포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소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늦춰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우리 시장도 좀 선반영됐던 지수 부분이 오늘 조금 내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극도의 좀 불안감, 이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죠. 여기서 약간의 해소 국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가 조금이나마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탄력을 동반한 상승보다는 좀 점진적인 정상 시장으로서의 움직임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한 달에서 3개월 동안의 깜깜이 시장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시장은 좀 매크로 플레이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쪽에 조금 더 많은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쪽을 조금 지금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지수의 선반영 부분이 지금 상당 부분 좀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라도 좀 되돌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깜깜이 시장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깜깜이 시장 속에서는 투자자들의 머릿속도 깜깜해질 것 같은데 그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안고 왔었는데 여전히 그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한 발이라도 나가길 원했는데 여전히 제자리 뛰기 하라고 지금 어깨를 붙잡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옐런의 선택이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지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봐야 정말 이 정책이 실기였는지 아니면 제대로 평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잘했다 못했다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좀 해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오르던 내리던 확실한 그림을 보여줘야 시장이 불확실성을 접고 뭔가 이제 종목을 이끌던 지수를 이끌던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모호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또 물음표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옐런의 이런 갈짓자 행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늘 피셔 부총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언제는 좀 발언만 보면 굉장히 강성 발언을 내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보였다가 또 다음 달에 또 발언할 때는 굉장히 또 도비시하게 뭐 비둘기파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말 금융시장 때문에 금리를 올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머징 마켓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뭐 좋을 수는 없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8월 말처럼 뭐 급하게 빠질 것이냐?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의 반등을 조금 마무리하는 단계 정도가 아닐까? 이 정도로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네, 차라리 빨리 올려라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말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꾸준하게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30일 가까이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신곡 중심으로도 자금이 다 빠져나갈 대로 나간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제는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는데 외국인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적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 또 매도를 하는 속도나 강도는 상당 부분 좀 약해질 걸로 봐집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새벽 당장 좀 브라질 헤아라나 뭐 터키 리라와나 다른 신흥국 통화들의 또 약세가 또 시작됐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일단 외국인의 매도는 저는 뭐 충분히 진행된 수준이다라고 좀 봐지고요. 순매수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 순매수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좀 지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매도의 강도는 약해진다고 다시 한번 정리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었을 때 그때 우리의 비슷한 기간 동안에 한 두세 달 동안에 9조가 넘는 자금이 이탈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9조 1천억 정도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2조 3조가 더 나온다기보다는 나오더라도 약간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그런 선물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결제 약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 일종의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좀 감소 조짐이 조금 있었고요. 화요일에는 3,600 계약의 첫 감소가 나왔죠. 환매수가 들어왔던 거죠. 결국 선물 매도에서 선물 환매수로 매도 포지션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근거로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외국인들이 죽어라고 팔던 한국 시장에 다시 일부 채워 넣기를 한다면 무엇으로 채워 넣겠는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걔네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채워 넣기를 할 때 뭐 무슨 젠, 무슨 바이오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패시브한 성격의 지수 관련 대형주를 프로그램으로 사겠죠. 이번에 대형주가 코스닥 대비 좀 강세를 보였던 것들의 근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인들의 매도가 급 전환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매도와 강도와 속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고요. 3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이러한 스탠스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정점은 지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물량이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매도 정점이 지났다는 말은 8월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매도 그래서 정점은 앞으로 추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네, 매도 정점 지났지만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달러가 약세고 엔화와 유로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유로 캐리의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 대부분은 유로와 엔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화보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렸던 유로화나 엔화가 더 큰 폭의 강세를 보일 경우 이들의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환율을 보면 안 되고 유로엔을 같이 봐야 되는데 유로엔의 흐름을 뭐 최근에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밀리는 구간에서 달러 거의 제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들 통화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들 통화에 들어가 있던 그 선물 포지션들도
매도를 빠르게 청산해 나가면서 달러 약세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를 최근에 베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장기 투자 펀드 쪽에서 들어오는 뭐 자금들은 꾸준하게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유로캐리라든지 뭐 환율에 의한 단기 플레이를 보이던 이런 공격적인 외국인들은 여전히 뭐 매도를 뭐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은 줄어들 수 있어도 뭐 추세 자체,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추세 자체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매수 쪽에서만 본다면 외국인 매수 종목보단 기관들의 매수 종목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외국인 중심으로는 매도 물량은 줄어들겠지만 추세적으로 그 포지션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믿을 것은 기관밖에 없을 텐데요. 기관들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방어주 중심으로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뭐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네. 그런 관점에서 낙폭과대주들, 뭐 중소형주도 있지만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고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이 할인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쪽에 저도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 리포트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리포트가 나오면 기관들도 사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군들이 꽤 있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게임주 중에서는 뭐 위메이드가 최근에 굉장히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카카오에 거는 기대, 뭐 실적이 아니라 이제 모멘텀에 거는 기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외에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서 일부 뭐 PCB나 IT 부품 종목 쪽에 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의 언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 그리고 3분기 호실적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팀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도 뭐 같은 듯 다르고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시장의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 그걸 이끌어갈 그런 이제 업종은 금융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약바이오의 마지막 피날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반등을 한다면 적어도 원화 가치가 더 이상은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고 외인들의 매도의 강도가 조금은 약해진다라는 거에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자산의 절대 게이지라고 볼 수 있는 금융업종, 그러니까 뭐 증권, 은행, 뭐 또 보험 뭐 이런 쪽이 그나마 좀 그동안 이게 잠겨 있었던 빗장이 잠시나마 좀 완화되어서 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걔네들이 올랐던 그런 이유를 들어보면 그래도 할인율의 부분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할인율이 지금 시간을 한 달이든 3개월을 좀 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가 좀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머니게임 식으로라도 마지막 불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들 반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한 번 더 제약 바이오주들 믿어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저는 제약바이오가 실제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푼 기대로 인해서 시장에 뭐 자금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런 자금들의 유입도 조금은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언급해 주셨지만 대형주들 일부를 제외한다면 뭐 중심 종목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매력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시가총액 몇 조 원이 넘은 그런 거대 종목군들도 실제로 실체가 과연 얼마큼 있을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약바이오에 거는 기대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능력이 있는 기업도 몇 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제약바이오가 트렌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같은 중심 종목이 아니라면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감하게 대형주, 특히 그 안에서도 주도주가 아니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뭐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유는 다른데 결론은 네. 같네요. 저는 이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같은 결론이죠.
상당한 좀 차별화가 좀 진행될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과거의 정고점을 한 방에 뚫어낼 그런 수준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플 10배, 소위 PER이라고 하죠. 10배짜리가 10이라는 실적 미스가 나오면 주가는 100이 빠집니다. 하지만 멀티플 100짜리가 10이라는 실적 미스가 나오면 주가가 1000이 빠지는 게 이론적인 거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기대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심리적인 완화와 이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일부 해소 정도로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과거 전고점 수준의 80% 정도 수준이 오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과감한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외인은 수급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패시브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고요. 하방을 버텼던 기관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성장주들의 전고점 재탈환에 필요한 수급은 어차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각 업종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하는 것은 물론 기존 주도주 중에서도 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업종의 원투펀치로 압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럴 때는 관망을 풀고 어차피 내 종목도 30% 빠졌고 주도주도 30% 빠졌다면 주도주로 옮겨가는 게 적극적인 계좌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옳은 전략이 아닐까 좀 과감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물론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하긴 있지만 연속성은 불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들 주도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 금리도 동결을 했고 우리 시장 오늘부터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긴 한데요.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고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LG 이노텍이었는데요. 네. IT 부품 쪽에서 하나 더 찾아보자면 최근에 그나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코리아 서키트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탐방도 해본 적도 있고 회사 관계자도 만나본 적이 있어서 좀 알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에서는 삼성전기보다도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갤럭시 모델들에 항상 채용이 되는 그런 기판들 그리고 디램용 기판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판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에 그 전방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자체가 최근에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갤럭시 시리즈도 과거만큼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 전에 1등 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도 채가지 않고 순위가 바뀌니까 이제 1등에서 몇 개월 가더라라고 하는 뉴스는 의미가 있지만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또 1등 했더라라는 얘기는 정말로 마케팅 이슈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 안에서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 항상 리포트 나오면 실적 좋다고 했는데 막상 실적 그 보고서를 열어보면 실적의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증권사만 계속 추천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PB 기준으로 봤을 땐 거의 0.5배, 0.6배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나타나고 있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고요. BPS 기준으로는 한 13,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만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면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실적은 아니더라도 평균 실적 정도로만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인터플렉스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도 PB 한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0.9배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보면 이 종목의 한 3개월 정도의 목표가는 저는 한 12,000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손절은 최근에 단기 박스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8,000원대 중반 가격을 이탈한다면 아쉽지만 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구조 좋고 그다음에 실적은 좀 개선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BPS 자체가 워낙 높은 기업이라 실적만 정상화된다면 그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유망주가 LG 이노텍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이후로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9만 원대를 형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8,6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두 분과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금리가 동결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제 시장에 기대할 만한 주목군들 중심으로 골고루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장주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왜 그런지 확인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